새벽 3시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으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악몽, 오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0년간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해온 의사로서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며 깨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고통,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치 누군가가 다리 근육을 꽉 붙잡고 비트는 것 같은 그 아픈 기억 말이에요. 지난주 저에게 오신 73세 김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년간 매일 밤 2-3번씩 종아리 경련 때문에 깨어나셨던 분입니다. 잠이 부족해서 낮에는 늘 피곤하시고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우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3개월째 단 한 번도 다리 경련을 겪지 않으시고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제 밤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다리 경련의 진짜 원인을 찾고 올바른 해결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극심한 통증,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다시 잠들기까지의 긴 시간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절망감까지 드시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그냥 참으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라는 말을 들으실 때의 서운함도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60년간 동서양 의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결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증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명확한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방법들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 제기.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약물 복용이 늘어나며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균형이 깨지기 쉬워져요.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이 야간 다리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경련이 생깁니다. 사례 69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야간 다리 경련이 시작되었어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혈압약 때문에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하한선 아래로 떨어져 있었어요.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늘리신 후 2주 만에 다리 경련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관리법.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 섭취입니다. 하루 필요량은 350-400mg 정도예요.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채소, 바나나,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 30지에는 약 80mg, 시금치 한 컵에는 16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어요. 두 번째는 칼륨 보충입니다. 바나나 하나에 400mg, 오렌지 하나에 24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 토마토, 아보카도도 좋은 칼륨 공급원이에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되 취침 전 2시간부터는 줄이세요. 탈수는 전해질 농도를 변화시켜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염분 조절입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집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지 이하로 제한하세요. 다섯 번째는 알코올과 카페인 제한입니다. 둘 다 탈수를 유발하고 전해질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효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시면 1-2주 안에 다리 경련 빈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전체적인 근육 기능도 개선되어서 힘도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어요. 미국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보충만으로도 야간 다리 경련이 75%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 두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특히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져서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혈관 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정체되어서 경련 위험이 높아져요. 사례. 71세 이 할머니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 밤에 종아리 경련이 자주 생겼어요. 검사 결과 다리 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운동과 마사지를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다리 경련이 거의 사라졌어요. 동시에 다리 저림과 차가운 증상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관리법.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다리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두 번째는 다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하루 10분씩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다리 올리기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0-15분간 유지하세요.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발목 운동입니다.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세요. 다섯 번째는 온수 조격입니다. 40-42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20분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압박 스타킹 착용입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다리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경련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효과.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다리 경련뿐만 아니라 다리 부종, 저림, 차가운 증상도 함께 좋아집니다. 또한 상처 치유도 빨라지고 감염 위험도 줄어들어요. 문제 제기. 세 번째는 신경 압박 문제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등으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 근육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어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허리를 오래 구부리고 있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신경 압박이 심해집니다. 밤에 잘 때 자세에 따라서도 신경이 눌릴 수 있어요. 사례. 76세 최 할아버지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는데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밤에는 종아리 경련이 자주 생겼어요. MRI 검사에서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와 신경 차단술을 받으시고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신 후 다리 경련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걷는 거리도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관리법. 신경 압박을 줄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거나 똑바로 누워서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세요. 엎드려 자는 것은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허리와 다리 뒤쪽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루 3-4회 실시하세요. 고양이 자세,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등이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올바른 앉은 자세입니다. 등받이에 허리를 대고 앉고 발은 바닥에 평평히 놓으세요.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서 걸어주세요. 네 번째는 코어 근육 강화입니다. 복부와 허리 근육이 강해지면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적절한 베개 사용입니다. 목과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세요. 효과. 신경 압박이 줄어들면 다리 경련과 함께 허리 통증, 다리 저림도 개선됩니다. 보행 능력도 향상되고 일상생활이 편해져요. 문제 제기. 네 번째는 근육 피로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근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작은 활동에도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면 만성적인 긴장 상태가 되어서 경련 위험이 높아져요. 사례: 68세 정할머니는 손자를 돌보면서 평소보다 많이 서 있고 걸었는데 그날 밤부터 다리 경련이 시작되었어요.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어서 피로가 쌓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근육 이완 방법을 실천하신 후 경련이 사라졌고, 이후로는 활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근력도 키우셨어요. 관리법: 근육 피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활동량 증가입니다. 갑자기 많이 걷거나 운동하지 마시고 서서히 늘려가세요. 일주일에 10% 정도씩 증가시키는 것이 적당해요.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활동 후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다리를 올리고 누워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약한 근육을 강화하면 같은 활동을 해도 덜 피로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발가락 들기 등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는 워밍업과 쿨다운입니다. 활동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준비시키고 활동 후에는 천천히 마무리 운동을 하세요. 다섯 번째는 적절한 신발 착용입니다. 쿠션이 좋고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다리 근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효과: 근육 피로를 잘 관리하시면 경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근육 통증도 줄어듭니다. 또한 지구력이 향상되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요. 문제 제기: 다섯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복용하시는 약물들이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뇨제,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 일부 혈압약, 기관지 확장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약물들은 전해질 배출을 증가시키거나 근육 대사에 영향을 주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할 때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례: 74세 송 할아버지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5가지 약을 복용하셨는데 최근 들어 야간 다리 경련이 심해졌어요. 약물 검토 결과 이뇨제와 스타틴의 복합 작용으로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을 조정하고 전해질을 보충하신 후 경련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관리법: 약물로 인한 다리 경련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다리 경련 증상을 정확히 알리고 약물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약물 복용 시간 조절입니다. 일부 약물은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대체 약물 검토입니다. 같은 효과를 내지만 부작용이 적은 다른 약물로 바꿀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네 번째는 영양 보충입니다. 약물로 인해 손실되는 영양소를 음식이나 보충제로 채워주세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전해질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세요. 효과: 약물을 적절히 조정하면 다리 경련이 크게 줄어들면서도 기존 질환은 잘 조절됩니다. 또한 다른 약물 부작용도 함께 개선될 수 있어요. 문제 제기: 여섯 번째는 수면 자세와 침구 환경입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근육과 신경을 압박해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발목이 아래로 처진 자세로 오래 자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어서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너무 무거운 이불이나 꽉 끼는 잠옷도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경련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사례: 70세 한 할머니는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 자세로 자면 발목이 아래로 꺾여서 종아리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했어요. 수면 자세를 바꾸고 발목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베개를 사용하신 후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관리법. 올바른 수면 자세와 침구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 각도 유지입니다. 발목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끝 쪽에 베개나 쿠션을 놓으세요. 두 번째는 적절한 이불 무게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불은 다리를 압박할 수 있으니 가벼운 것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편안한 잠옷 착용입니다. 너무 꽉 끼지 않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잠옷을 입으세요. 네 번째는 침실 온도 조절입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근육 경련이 생기기 쉬우니 18-22도를 유지하세요. 효과. 올바른 수면 환경을 만들면 야간 다리 경련이 현저히 줄어들고 전체적인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문제 제기. 일곱 번째는 근육 이완과 스트레칭입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긴장을 풀어주어서 경련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사례. 72세 구할아버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다리 스트레칭을 실천하신 후 3주 만에 야간 다리 경련이 90% 감소했어요. 무엇보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보행도 편해졌습니다. 관리법.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빼서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30초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하세요.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위로 올려주세요. 발목 스트레칭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효과. 규칙적인 스트레칭으로 근육 유연성이 향상되면 경련 빈도가 크게 줄어들고 다리 움직임도 부드러워집니다. 문제 제기. 마지막으로 경련이 생겼을 때의 응급 대처법과 일상 예방 수칙입니다.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가끔은 경련이 생길 수 있으니 올바른 대처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사례. 75세 윤 할머니는 경련이 생겼을 때 올바른 대처법을 배우신 후 통증 지속 시간이 5분에서 30초로 단축되었어요. 관리법. 경련 발생 시 대처법과 예방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대처법. 경련이 생기면 해당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세요. 종아리 경련이면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다리를 쭉 펴주세요. 마사지 경련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온찜질 경련이 가라앉은 후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해 주세요. 효과.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경련 시간을 단축시키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 다리 경련의 8가지 주요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한 줌 드시기, 하루 8잔의 물 마시기, 잠들기 전 5분. 다리 스트레칭하기, 발목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베개 사용하기.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야간 다리 경련은 참고 견뎌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명확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편안한 밤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새벽 3시